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케이팝 경험들과 제가 현재 케이팝에서 느끼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저의 생각 같은 거를 말해보려고 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트위터에서 넘어와서 알게 되신 분들은 이 블로그를 보셔서 저를 알게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블로그가 리트윗이 트위터에서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굉장히 기분도 좋고 또 되게 공감도 많이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뿌듯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아마 혹시라도 저의 케이팝 연대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블로그를 제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이 블로그를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일단 2019년까지 케이팝도 하고 또 정말 지금 굉장히 인기 많은 아이돌들 예를 들어서 뭐 데이식스나 스트레이키즈도 좋아했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방탄소년단은 중학생 때 정말 모든 출퇴근을 다 갈 정도로 뭐 팬사인회나 음악방송이나 그런 출퇴근을 정말 모두 다 가고, 아육 때도 당연히 갈 정도로 너무나 좋아했었고, 그리고 방탄소년단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망돌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는데, 이 망돌들도 당연히 팬사를 제가 워낙 자주 갔었으니까 저를 알고 저도 이 망돌들을 가까이서 보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저는 케이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오프라인 행사를 뛰지 못하면 아이돌을 좋아하는 게 의미가 없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2020년 2, 3월 정도부터 코로나로 모든 게 다 셧다운이 됐었잖아요.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케이팝 덕질을 접고 이제 뮤지컬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거든요. 이게 어쨌든 제가 욕심이 오프라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무조건 오프라인에서 봐야 된다, 이런 욕심들이 굉장히 과했어가지고 케이팝을 할 수 없다면 이제 물론 그 당시에도 뮤지컬이 셧다운이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그나마 이제 저의 최애 배우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뮤지컬을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3, 4년 정도 되게 많이 좋아했다가 그 좀 인기 많았던 그런 아이돌들, 뭐 데이식스나 스트레이키즈나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막 조공을 막 하진 못했고, 이제 뭐 좀 이제 망돌들은 이제 선물도 많이 하고 꽃도 주고 막 이랬었거든요, 팬사인회 할 때. 근데 이제 그 습관을 그대로 뮤지컬 배우들한테 적용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해가지고 혼자 서포트한 적도 많고, 누구랑 같이 서포트한 적도 많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2025년에 제가 보이즈 플래닛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어떤 연습생을 좋아하게 되면서 다시 케이팝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블로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이제 프로듀스 101 출신의 그런 연습생을 좋아하기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되게 쉽게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경기도 오산이었고요. 저도 이제 당시에 프로듀스 101 할 때 당첨이 잘 안 돼가지고 양도를 받았는데, 저는 이제 양도가가 되게 많이 낮았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운이 좋게 많이 갔었는데, 이렇게 많이 양도가도 높아지고 이래가지고 보이즈플래닛 할 때는 잘 못 갔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N팀이 한국 데뷔할 때쯤 이제 N팀이 조금 관심을 가지다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위엄파이어 그거 컴백할 때 첫 오프를 뛰고 이제 갔었는데, 저는 오프라인, 그러니까 공개 방송 되게 나름 쉽게 그래도 좀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았던 상황에서 되게 여러 번 많이 갔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양도 같은 게 공개 방송 양도도 그냥 이제 댓글 올림픽을 하는데, 댓글 올림픽을 이제 한 3분 안에 순서를 다 세고 뭐 양도를 하려면은 이제 그 정보를 수정을 해가지고 정보를 바꿔서 번호를 받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이제 그 당시의 양도 방식이었고, 근데 지금은 사실 못하죠, 그렇게. 다들 지금은 이제 막 팔찌 뜯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됐었다. 그런 게 됐었어가지고 또 되게 많이 공개 방송도 많이 갈 수 있었던 그런 장벽 자체가 지금보다 많이 낮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런 습관이 사실 아직까지도 배어있는 상황인데, 위버스 폼림하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악중심 양도를 받고 이제 한 번을 갔고, 그것도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프라인 행사를 갔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도 사실 N팀 보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진짜 모든 행사를 다 가고 싶고 정말 모든 출퇴근을 다 가고 싶은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이렇게 오프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져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 자신을. 어쨌든 자기 만족이니까 이 자기 만족이 안 되는 게 굉장히 심기불편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한국 컴백하는 것도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또 못 가서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은 그런 저의 모습이 벌써부터 그려지는 기분이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느낀 게 진짜 옛날에도 사실 빠순이들은 항상 찬밥 취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디까지 찬밥 취급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느낌이에요. 저도 이게 블로그 보시면은 되게 잘 나와 있는데, 저도 진짜 그런 취급을 받은 입장에서 이게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건데, 어쨌든 아이돌이 신은 아니잖아요. 아이돌이 신은 아니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아이돌이 좋아서 보러 가는 건데 너무나 그거를 그렇게 걸러지는 것 자체가 너무 상처인 거예요. 물론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은 뭐 본인 확인이니 뭐니 그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들로 되게 팬들을 많이 걸러내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해요. 그게 너무 속상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변화한들 코로나가 있었던 거지 사람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팬들은 여전히 아이돌을 좋아하고 그냥 뭐 너무 과하게 그렇게 하는 거는 어디까지 팬들을 시험하는 거지? 라고 되게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이제 뭐 팬싸 컷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저는 팬싸를 무조건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지금 되게 유명해진 아이돌들도 팬싸를 그 당시에는 그렇게 컷이 높지가 않았거든요. 되게 컷이 높지가 않았는데 정말 요즘은 이제 일단 원래 100명 뽑던 거를 이제 50명이나 30명을 뽑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다 끝났잖아요. 근데 왜 안 돌려놓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이제 소속사들 입장에서는 그게 좀 더 섀도우 복싱을 더 늘리려는 그런 상술이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계속 100명 정도는 대면해서 만나서 사인회를 해도 괜찮잖아요. 왜 안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옛날에 코로나 전에는 조금 인지도가 없는 아이돌들은 되게 컷이 낮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그냥 여기저기 많이 다니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아이돌을 보러 갔다가 이제 입덕을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런 조금 인지도가 낮은 아이돌들도 사인회 컷이 뭐 10장, 15장 이렇게 되니까 인건비가 코로나 전보다 뭐 되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뭐 한번 가볼까 하는 아이돌들한테 20만 원, 30만 원 쓰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인지도가 낮은 아이돌들도 이 정도인데 사실 인기 많은 아이돌들은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진짜.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1분 얘기하는 게 그렇게 몇백 써요. 그래가지고 사실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주기적으로 돈 거래 관련한 그런 공론화 글이 진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 비싸니까 물론 분수에 맞춰서 다녀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좀 다 같이 낮추고 사람도 좀 많이 뽑고 이렇게 하면은 모두가 좋잖아요. 근데 왜 아무도 컷 맞출 생각도 없고 사람 그 회사인의 인원을 늘릴 생각도 없는 소속사의 그런 대환장 콜라보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자꾸 그렇게 올라오고 그런 글들이 돈거래 공론화들이 올라오고 이러는 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또 말하다 보니까 좀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한 개 더 말해볼 거는 바로 콘서트 관련된 건데 하이브가 역시 또 케이팝에 가장 물을 흐려놓은 소속사답게 사운드 체크라는 이벤트를 하이브가 만들었잖아요. 저는 본무대를 보러 가고 싶어요. 사운드 체크 그들이 리허설 하는 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본무대 하러 보고 싶은데 왜 저는 플로어도 가고 싶고 본무대를 플로어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사운드 체크 리허설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왜 제가 사운드 그들이 리허설 하는 거를 제가 봐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플로어에서 본무대를 보고 싶은 사람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진짜 큰 패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플로어를 사운드 체크랑 본무대로 이렇게 같이 팔아보니까 어쩔 수 없이 20만 원이 넘는 그런 돈을 쓰게 된 거예요. 저는 본무대만 보고 싶은 사람인데 사책 없이. 물론 사책이 뭐 좋은 점도 있죠. 이제 조금 널널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통로나 앞열 잡은 분들한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 손으로 앞열을 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물론 앞열 가고 통로 가서 이렇게 우마쿤 포켓몬 하고 이제 막 하트도 받고 오빠 오늘 뭐 저녁 메뉴 골라줘 이렇게 하면서 하고 싶죠, 저도. 근데 저는 1열을 제 손으로 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렇다 보니까 그냥 사운드 체크라는 그런 이벤트 자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근데 이것도 저도 뭐 케이팝 안 한 사이, 제가 뮤지컬 보는 사이에 하이브가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엔 사실 99,000원, 뭐 팬미팅은 55,000원이나 44,000원, 뭐 그리고 이제 공식들은 빵원 해가지고 예매 수수료만 내는 그냥 그런 방식으로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뭐 요즘은 뭐 팬미팅도 막 10만 원, 12만 원 넘어가고 뭐 콘서트는 당연히 더 비싸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고 사실 앞서 얘기했던 것들은 다 제가 블로그에 올렸던 내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걸 보신다면은 어떤 반응을 해주실지 궁금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 저도 이제 육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가지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저의 경험들과 이런 현 케이팝의 문제점을 한번 찍어봤어요. 되게 케이팝 경험은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니까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적어주세요.
너무 궁금하다. 저 말고 또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 되게 궁금하고 블로그에도 되게 많이 달렸어가지고 되게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도 많이 적어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의 케이팝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오프라인 행사는 케이팝 오프라인 행사는 어떠신지 댓글 많이 적어주세요. 안녕.